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인사를 드려야죠. 저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동지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본 동지도 계시거든요. 이 주제는 아까 앞서 동지가 얘기했듯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가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동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래도 제가 20년 넘었으니까 이 안전보건 어쩌고저쩌고 이런 활동을 하게 거기서 생각하는 걸 같이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노동안전보건 운영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노안보장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과거에 누가 10년 전, 15년 전 산업부장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면 이제 좀 늙은이고 기억 안 나면 젊은이고 그런 거죠. 산업부장, 산업안전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노안부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노안부장이라고 막 의식적으로 명칭을 다르게 불렀단 말이에요. 몇몇 사업장부터 금속에서. 그때 제 기억에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 일부러 노안부장이라고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썰렁한 농담으로 야 노안부장이면 얼굴이 노안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썰렁한 농담까지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동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산업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장보건법 지금 다 그렇게 쓰잖아요. 공식 법률 명칭이. 굳이 노안부장이라고 왜 바꿨을까요? 심지어 지금은 서비스 연맹이나 서비스 노조도 다 노안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산업부장이라고 부르던 연맹들도 동지들이 주로 제가 볼 때 금속부터 노안부장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동봉이 쓰고, 그 다음에 퍼졌어요. 그래서 서비스, 사무직 다 이제 노안부장이라고 쓴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굳이 왜 노안부장이라고, 그러니까 노안운동이라고, 노동안전운동이라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이라고, 산업재해, 산업안전이라고 쓰지 않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언어가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행위를 바꾸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부장이라고 쓰지 않고 노안부장이라고 쓰는 이유는 노동재해나 안전보건의 문제가 산업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하지 아니한 재해와 노동을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즉 한국 시민을 국민이라고 바꾸고 시민이라고 바꾸고 민중이라고 바꾸고 인민이라고 바꿨던 그런 얘기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 운동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동안전보건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나 그것을 추가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몰려서 그게 심지어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욕구하는 것이 진짜 내가 욕구하는 건지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나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막 공부 막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막 공부하다가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걸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삶은 운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기 그것이 가장 어렵고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주체되어서 하기라는 것이고 주체되어서 하기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약간 좀 부족한 거예요. 제형. 그죠?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노동안전보건운동만 봅시다. 사실은 노동안전보건운동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축약해서 축소해서 오늘은 이제 안전보건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봅시다. 자, 노동안전보건운동 활동의 방향이 뭘까? 라고 하면 자, 어떤 동지는 나는 우리 주로 말하는 거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거야. 내 방향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동지들이 노동을 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동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복귀를 제대로 하는 거야. 일단 안 다칠 수는 없잖아. 살면서 안 아플 수 없잖아. 근데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하는 거야. 또 어떤 동지는 그다음부터 뭐냐 생각을 더 적발적으로 해야지. 더 건강해지는 거야. 노동을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 노동을 하면 아픈 거 아니야? 그거 사고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노동을 하는데 막 건강해져. 비타민 D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안전보건운동 그런 게 아니야. 이거야.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하는 거야. 내가 내 노동을 팔고 있지만 내가 내 농업분야를 팔면서 실제로 아프고 다치는 이유는 내 노동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즉 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즉 내가 생산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비자도 피해를 받는 거야. 즉 그러니까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사실은 건강하게 살자는 개념은 내 노동을 내 스스로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했죠? 2번. 오케이.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은 생각과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 대충 한 4개 정도 하면 포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4개 중에 무엇을 자기 방향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면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20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2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다고. 이것을 생각하는 동지는 어떤 것을 생각하겠어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죽지 않기 전에 뭔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근골투쟁할 때 근골투쟁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실은 왜 모른 척해? 예방이었잖아. 근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집단요양 투쟁을 했던 이유는 내가 집단적으로 아픈데 예병을 하면 생산량 때문이야.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사람 죽을 정도로 높이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걸 상상을 하게 되면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발상을 하게 돼요. 내가 쓰는
장비의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저쪽에 치료와 복귀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주 목표겠어요? 그분은 산재보상보험법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분은 또 산재보상보험법뿐만 아니라 우리 단협에서 치료보장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우리 사업자마다 조금씩 틀리죠. 우리 현장에 조합원이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보상이 주는 게 두 가지 보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어차피 예방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방을 해도 어때? 다치기 마련해도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만 받으면 뭐예요? 복귀를 해야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복귀를 하는 게 관심이 되고 그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실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것이라면 복합적이겠죠. 저 다치지 않고 병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와 복귀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란 것. 즉 노동이 나의 몸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직장에 나왔더니 방구석에 누워있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하는 것,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현장 통제를 생각하죠. 과연 이 생산 시스템이 자본가의 일방적인 지침과 생산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생산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현장은 노동자가 통제한다는 불온한 발상을 하게 되죠. 아주 불구죽죽하잖아요. 빨갱이. 사용자가 공장을 왜 만들었는데 지가 통제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향 때문에 때로는 우리 동지들끼리도 갈등하고, 그죠? 야, 이 새끼, 계란놈 새끼. 저 빨갱이 새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한다고. 야,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건 너무 도발적이야. 야, 말만 좋지 지금 현장에서 그게 돼? 지금 당장 치료받는 것도 얼마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논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이런 것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방향이란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후 주체의 문제, 경로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라고. 자, 노동환경 노동활동의 주체, 아까 주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동지들, 노동환경 운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 동지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동지, 배지 큰 거 하는 거지. 노동환경 활동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오케이, 당사자. 당사자. 오케이. 그렇죠? 자, 우리 동지는 노동환경 보호활동의 주체가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김용균 씨가 사망을 했을 때 김용균 어머니가 이제 투쟁을 하시죠. 그럼 많은 동지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김용균 어머니는 자식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의분에 억울함에 투쟁하신 걸 이해하고 나머지는 왜 거기 앉아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로 생각하죠. 그렇죠. 동지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로 생각하는 건 이미 주체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지는 김용균 투쟁을 할 때 김용균 어머니가 광화문 바닥에 앉아있고 그 주위에 활동가들이, 시민들이 같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선의로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외부 세력 아니야? 저 새끼 당사자가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야, 사실상 노동안전보건 활동이라는 거는 당사자 운동이 아니야. 활동가들이 하는 거야. 사실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함께 하는 거지만 그걸 제기하는 자가 누구야? 활동가야. 여기서 활동가는 노조 간부일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 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의식적인 활동가들이죠. 뭔가 이걸 봐봐야지 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은 주체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뭐야? 이것도 노선인 거야. 예, 사실은 활동의 노선이죠. 주체를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를 넓게 잡으면 공장에 담벼락은 의미가 없는 거고, 주체를 현장 노동자로 딱 규정하면 활동가도 현장의 노동자로 딱 규정하는 순간 공장의 문은 닫히는 거고. 그렇죠? 나보다 좋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공장이 담벼락을 넘냐 안 넘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이걸 바꿀 수 있냐의 문제.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아무리 김재광이 공장 담벼락 밖에서 노동안전보건이 돼야 됩니다. 개나 말이다.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노동안전보건이 실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선의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선의자가 뭐예요? 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일을 하지 않고 활동가도 아니야. 평소에 뭐 이렇게 24시간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데 강화문에 길령들이 없는 거 길바닥에 앉아 계시네. 같이 와서 하루 한 10분 정도 집회하고 가실 수 있고, 그죠? 이른바 시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선의를 가지고 연대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운동은 사실 활동가 스스로 당사자 혼자, 선의자 혼자 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여기서 주요한 것이 누구냐는 다 달라집니다. 네. 거기에 따라 행동 방식도 달라지고 연대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문제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노협 시절이 있어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전노협 시절. 들어보셨죠? 이제는 하나 더 전노협 노래 들어본 거 맞죠? 전노협 시절에는 뭐든지 불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불법이었어요. 그냥 하면 불법이야. 오히려 불법이야. 전노협 시절에 노조를 만들어서 그 노조를 지키고 투쟁하는 것 자체가 투쟁입니다. 그러면 전노협 시절에는 내가 밖에 있는 활동가든 거기에 있는 현장 노동자든 노동조합 간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모여서 이 노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똑같이 투쟁하고. 그런데 이 전노협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성장하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잖아요. 노동운동이 성장해서 굉장히 노동조합 체계가 생기고 우리 간부들도 많이 생기고 노동조합도 많이 생기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여기 와서 회의를 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똑같아. 상황은 똑같으나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세계는 다 중요하지만 점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경제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려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누가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세 번째, 노동안전 운동의 경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던, 아니면 제대로 치료를 받던, 현장의 통제력을 노동자가 높이든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 이렇게 보여서 교육을 하고요. 교육을 하면 뭐가 전환돼? 이식이 전환되죠? 이식이 전환되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야죠. 바꿔보죠. 근데 적용을 해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험이 축적되죠?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뭐예요?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변화시킨다는 건 이런 거죠. 자, 여기 물이 끓어요. 물이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자, 앞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경향이 나오는지 알아요? 야, 지금 행동을 해야 돼. 야, 지금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동지는, 야, 아직 교육이 안 됐어.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인식을 전환해야 돼. 투쟁을 해야 돼. 지금 투쟁을 할 때가 아니야. 근데 어떤 동지는, 야, 교육이 뭐가 중요해. 지금 투쟁을 해야지. 얘도 어제까지 책 읽고 앉아있을까? 당대 투쟁이 그거지. 어떤 동지는 나랑 속도가 틀려. 속도가. 당장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지는 나한테 그거 아니래. 또 어떤 동지는 또 이렇게 야, 지금 싸워야 돼. 지금 그거 어떤 투쟁하는지 알고 투쟁을 해. 교육을 해야지. 느려. 왜 그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게 다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이걸 반복하면서도 다 속도가 틀리다. 왜 속도가 틀리다? 여기서 이렇게 써 이렇게. 아, 저 새끼 투쟁을 해피하는 새끼야. 쟤는 진짜 미친놈이야. 투쟁을 위해서 태어나. 쟤는 그냥 대모만 좋아해. 뭘 하는 걸 중요치 않아. 막 그렇게 한다고. 나머지 현장에서 다 그러잖아. 물은 100도씩 끓죠? 자, 동지 여러분. 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논쟁이 없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끓이려고. 불을 켜서 100도씨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100도씨가 될 때까지 교육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00도씨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말이 많아. 그건 과학에 벗어난 일이야. 갑자기 99도씨에 기체를 만들자니 미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만 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은도 끓이고 황도 끓이고 다 끓이죠. 틀리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쟁의 분명히 다 틀리다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아무리 똑똑한 놈도, 아무리 무식한 놈도, 아무리 많이 배운 놈도, 아무리 적게 배운 놈도 다 경험주의자다. 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지 경험. 최고가 누구예요? 얼마 전에 깜방 가신 이명박.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군고구마 장사도 해봐서 아는데, 뭐 해봐서 아는데, 쉽게 하면 정주영 회장이 제일 많이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해봤어? 이 경험주의자거든. 근데 동지들도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이 뭐 있어도 해본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라인 잡아봤어? 뭐 이렇게 야, 지금 라인 끊어야 돼. 너 잡아봤어? 끝나 깜방 가시나? 잡아봤어? 해봤어? 난 해봤어. 뭐 이런 거. 그럼 좀 쫄려. 해봤대요. 다 자기 경험. 즉, 물을 끓는 온도가 이건 과학이지만 우리는 활동을 하다 볼 것 같아요. 물을 50도에 끓여본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에 60도에 끓여본 사람도 있고 100도에 끓여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경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 속도가 틀리고 경험이 틀리다고. 속도와 경험이 틀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극단적인 문제. 경험이 많은 놈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경험이 그때는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맞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제일 그게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그죠? 자, 극단적으로 가장 또 안 좋은 예가 뭐예요? 경험이 아니고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제일 먼저 금속 현장에서 투쟁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흔한 방법, 식당에서 했던 방법. 그 파업전야 영화에도 나오죠? 파업전야 보셨어요? 재미없지, 안 봤지? 재미없어요. 파업전야 보면 뭐래요? 식당에 가서 식판을 없죠? 식판을 없어요. 가장 많은 불만이에요. 개밥이에요. 제가 2004년인가 창원의 한 공장, 대공장을 갔는데 거기 대공장이었어요. 대기업이에요. 노조 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이 2004년에 식당에 갔는데 동지들, 금속사업장 동지들 식판은 깊잖아요. 깊죠. 요즘은 열량이 높아서 깊지 않을 수 있잖아요. 깊어요.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 있는 밥을 이만큼 먹어. 그러더니 저희 가서 고추장을 이만큼 먹어. 야, 저 동지의 취향은 고추장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동지 또 고추장을 이만큼 먹어. 봤더니 먹을 게 없어. 고추장으로 그냥 비벼 먹는 거 2004년만 해도. 그럼 생각해봐. 2004년에 대공장에서도 그랬으니 지금은 상상 못하겠죠? 지금은 어때요? 매년 꼼꼼히 점검하고 시내 단에 막 하잖아요. 그러니 파업전야 만들던 그 80년, 90년에 밥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판에 딱 오고 올라가서 동지들! 이런 개 같은 밥을 우리 동지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기계보다 우리를 못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낸다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동지 여러분, 투쟁으로 나왔어요. 이랬다고. 지금도 흥분되죠? 그런데 지금 식판을 따로 동지 여러분, 야 코로나야 안 줘.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 냉동인간이 87년 노동자들 투쟁과했다가 냉동인간이 됐다가 지금 태어난 선배 동지가 야 왜 이렇게 현장이 꾸물꾸물해? 내가 보여줄게 투쟁을. 가서 자기 경험으로 식판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소중하면서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활동가 또는 기존의 활동가도 과거의 자기 경험이 쌓여서 그걸 못 보나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에 익숙해요. 저는 새가 짱돌 던진 지 33년 정도 됐어요. 짱돌 딱, 야이씨 짱돌 던진 지 33년.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몰통몰통. 항상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는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어때요? 새로운 활동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끓는 점 같은데 그 동지가 보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끓는 점이라고 자기 경험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투쟁의 경로라든가 행위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사업장에서 동지들이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보면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여기 써있죠. 주의 날에 도둑같이 우리니. 이건 다 필요 없는 얘기. 이것 때문에 내가 쓸 거야. 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제 불화를 친 거야. 베드로. 죄송해요. 동경이에요. 그럼 신성. 주의 날에 도둑같이 우리니. 이 성경을 왜 썼는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추리야 자본주의. 추리야 자본주의. 둘 다 너무 혹독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지들, 농성하는 동지들을 보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농성을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겨울이 너무 좋아요. 내가 농성을 안 해요. 따뜻해. 최근에 3, 4년 동안 느낀 게 겨울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엄청 추웠어요. 왜요? 천막에 있으면 춥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에 같은 계절을 보내도 우리 동지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손톱이 맨날 시커멓죠. 농성을 하면 손톱이 맨날 시커매요. 이게 다 뭐 하고 하다 보면 5월달까지 파카를 입어. 두툼하고 추우니까. 그런 농성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아, 도대체 끝나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언제 끝나요? 갑자기 끝나죠. 아니, 해보면 알고, 이거, 미안해. 경험. 이게 진짜 농성을 해보면요. 안 끝날 것 같다는 게 어느 날 치든 이기든 어느 날 내일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MC 파업할 때, 교육 갔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동지들, 이 투쟁이 언제 이길까요? 너무 궁금하겠죠? 그 사람이 뭐 지겹잖아요. 그날이 33일째뿐이 안 됐는데도 되게 지겨운 거예요. 그 동지들은. 파업 33일뿐이 안 하고 뭘 그렇게 해. 근데 막 지겨워. 그래서 제가, 야, 동지들, 이 투쟁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죠. 왜냐면 끝낸 저놈은 안 한다. 아니, 예명을 뭐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죠. 동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다음날 끝납니다. 못하죠? 근데 이건 말장난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서 끝납니다. 내가 모든 걸 하고 나서 끝나지 않으면 싸움의 결과를 떠나서 나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고 나서 싸움이 끝나면 싸움의 결과가 패배에 따라서 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왜요? 우리는 영화 배우가 아니잖아요.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올라가고 모든 게 나오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싸움에 져도 계속되죠. 내가 누구로 변해 있냐가 그 싸움의 관건 아니야?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체로 형성됐느냐가 싸움의 관건이지, 사실 그 싸움이 진짜 이겼냐 졌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알량한 경험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본가가 바라는 거예요. 항상 노동자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야 자본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본가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것만 하면 자본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도 이 경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서로 각축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 주척이 뭐냐는 거죠. 이 주척이 제가 볼 때는 주체가 형성되고 강화되면 제가 보기엔 주척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싸움만 하자는 사람이죠. 뭐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와서 싸움 뻥뻥만 하고 와. 나하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만 미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싸움만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험이 축적되면 그러니까 주체가 축적되면, 주체가 경험이 축적되고 주체가 올바로 서면 당장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얻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전노용 얘기를 했잖아요. 전노용 모이면 다 잡아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안 잡아가지고 지금 잡아낸다고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공력이 나죠. 옛날엔 잡아낸다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장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해온 거잖아요. 20년, 25년 동안
제가 최근에 1999년에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세 번이 이 농담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읽었다고. 1999년에 그 창원에 국민차를 만들던 이상만이라 노동자가 사장상을 한 3번 정도 받았어요. 지금이 이제 GM이죠. 근데 그때는 GM이 아니고 대우자동차니까 국민차 따로 거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만이라 노동자가 사장상을 한 3번인가 2번 받았어요. 굉장히 성실한 노동자죠.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노동자. 내가 그러기 싫어. 너무 성실하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열심히 일했겠죠. 사장상 한 2번, 3번 받았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였죠. 흉악받아졌죠.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 상문가 전문가 제 기억에 찾아가서 저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성실한 노동자잖아요. 치료받고 와. 그래, 치료받고 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아시죠? 같은 일을 계속하면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자식이 이제도 안 돼. 그래서 약간 미안하긴 한데 이상만 생각에는 미안하긴 한데 산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산재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됐어요. 승인돼서. 근데 99년이 어떤 해였냐면 IMF 구조조정이 97년 말에 들어갔잖아요. 98년에 거의 정리해고. 그런 다음부터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럼 산재보험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하죠? 불승인을 늘리고, 그죠? 요양 좀 종결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돈이 굳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을 줄이는 계획을 냈어요. 그때 당시 이상만이는 허리가 아파서 자기 아버지가 업어서 병원에 다닐 정도였는데 통보가 오죠. 요양 종결. 이해할 수 없었죠. 노동조합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노동조합 설세에 있어서 이 사람 가입 안 했을 거예요. 사장장 3번 안 했어요. 고민하다가 사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유서를 갖고 자살했어요. 요양병 자살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싸움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창원에서 투쟁을 하다가 마장단 출연 활동가들이 서울로 상경팀, 그때는 근로복지공단 동사가 서울에 있었고 지금 부산에 있어요. 올라와 저도 그때 같이 투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다는 말을 그때도 역시 들었어요. 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 투쟁이 가능할 것 같아? 야, 노동조합 조합원도 아니었고 얘가 특별히 뭐 대단한 활동가도 아니었고 뭐도 아닌데 이 서울바닥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할 수 있겠어? 야,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요양병 자살을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어? 야,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전국의 노동자들이 연대로 호소한다고 올 수가 있겠어? 다들 지금 정리해보여. 사업자 구조조정에 정신이 없는데. 그랬어요. 제 선배들이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운동을 오래 하신, 지금 봐도 그레이트한 멋진 선배들. 저는 사실 그때 30이 안 넘었나? 나이가. 그렇게 사실 경험 많지 않고, 그때 제가 민중노래연합 사무처장이었고, 그냥 뭐 어쨌든 했어요. 자, 이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 졌어. 그러나 과정에서 많은, 특히 금속노조, 그때는 금속연맹이었죠. 많은 금속연맹 동지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수매 연대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많이 왔어요. 정말. 그리고 이 싸움은 졌지만 거기서 형성된 주체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노동안전보건운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산재 추가운동이나 산재 산업재해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역사를 이어가면서도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새로운 주체는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더 훌륭한 언어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활동가들이 전국에 그 투쟁을 같이 했던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 투쟁을 150 며칠 동안 했던 투쟁이 전국에 마산으로, 울산으로, 창원으로, 서울로 금속연대 다 흩어지고 그 동지들이 지금 그 운동을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험에 의해서 그쵸? 그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싸움 덕에 요양중 자산이 그 싸움 이전에 요양중 자산하다가 중국을 인정해야 돼 라고 했지만 그 싸움 이후에는 요양중 자산이 인정되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그 동지는 인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그 거지 같은 태도도 변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주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 싸움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동지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 그거는 너의 정신승리야. 졌는데 네가 인정을 안 하는 라고 하죠. 관점이 다른 거죠. 저는 제 생각에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싸움이라도 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이것이 주적으로 보느냐 이걸 어떤 주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틀려진다고요. 경로가 다르다고요. 그 어떻게 축적됐는가에 따라서 바로 이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네? 아니요? 100도씨까지 끓을 거냐 9도까지 찾아올 거냐의 문제에서 항상 우리 갈등한다. 조금 더 워밍업이 필요해. 이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동지가 있고 아니야! 지금 당장 싸움을 해야 돼 라는 동지가 있다. 그럴 때 동지 여러분 지금 당장 싸우자는 사람만 왕이야. 지금 더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거지야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고민해보자는 왜 저 동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뭔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왜 저 동지는 지금 당장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건지 어떤 것들의 근거로 하고 있나를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은 상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사람은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현장님 중에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틀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노조가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운동을 할 때, 현장 활동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그래! 그 근거가 뭐야? 라는 거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리고 나도 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거 말고 내가 뭔가 행동을 뭔가 투쟁을 전개하자고 얘기할 때 나도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게. 그죠? 그런 자기가 근거를 갖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뭔가 이렇게 뭔가 싸움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 할까? 경로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원래 체크리스트처럼 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토론을 붙여가지고 그 문제로 사회에 할 거냐, 그런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아니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측을 그냥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전보호 담당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채용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는 조사는 그분들이 그냥 하시고 제대로 된 조사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조사든 일상에 오던 그 세 가지를 고민한다면 그 세 가지에 맞게 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조사 하나도 그런 세 가지를 갖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큰 걸 바꾸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과 노동자의 몸과 삶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지들이 만약에 어떤 방향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동지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주체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동지들이 만약에 경로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거고 누구와 함께 하려는 거고 어떻게 하려는 거였나를 점검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맥락상 난 궁금하죠? 동지만 궁금한 눈치인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강의를 계속한다는 건 고용이기 때문에 10분 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방향과 주체와 경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노조, 조직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나쁘다 좋다 얘기하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노동조합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설정하고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활동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같이 시작했던 동지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지가 근데 많은 동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타깝지만, 내가 노동조합 운동을, 그 동지들과 지금 입사하자마자 노동조합 운동을 한 20년 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이 부분 많은 것 같은데, 좀 내가 뭘 했나 좀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동지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동지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한편으로 당연한데, 원래 인생은 허무해요. 인생은 허무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이게 지나보면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때요, 물론 우리 많은 동지들, 함께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거지만, 활동이나 운동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꼬셔서 약간 꼬셔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수준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을 20-30년 해가지고 약간 허탈함을 느끼는 동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에 한번 돌이켜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체되어 살기가 제일 어렵다고.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주체되어서 이 활동을 한 건지 고민해봐요. 노동안전보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안부장들이 제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산재처리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막 나오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질반이 이렇게 차에 실어서 우리 환자 조합원 실어서 얘기도 하러 가라고 또 계속 이제 노원구한테 전화한다고요. 또 조합원 입장에서 또 거기다 얘기할 때 별로 없어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럼 뭐 당연한 자기 일이지만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왜 내가 이 싫어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맨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이 뭘 하고 싶은 거지.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울 수는 없어요. 내가 저걸 괜히 나가죠. 그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가질 때가 있지만 왼수 같지만 그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저 아이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고 저 아이와 이룰 삶에 대한 생각을 해야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활동을 하고 부모처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 여기 그 변화의 일반성과 예측성의 상관관계라고 하잖아요. 변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만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즉 이러한 불예측 관계를 통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불예측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나 주체나 경로에 대해서 아예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맞닥뜨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실천, 행위, 행동, 실천 어떻게 표현하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경합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경합하고 그것이 경합하고 나서 결과물로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활동뿐만 아니라 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늘 집에서 돼지 불백을 해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경험과 상상과 환경에서 노출됩니다. 즉, 내 경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고 내가 어떤 상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험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뻔해요. 상상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뻔돼요. 경험과 상상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가 뭐예요? 환경이죠. 즉, 아무리 경험이 있고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지금 처한 상태, 이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책임해지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번 이것을 부딪히죠.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번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부딪혀요. 저도 늘 부딪혀요. 저도 늘 갈등하고 늘 고민스럽고 늘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냐를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아픔을 갖고 후회를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게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는 건 당연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걸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는 행위는 붕붕 뜨고 효과적이지 않은 뿐더러 유효성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도 사실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발상의 전환도 없는 거고 또 상상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경험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상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산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초기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조합원이 찾아와. 그러면 산재를 신청해야지. 도와줘야지. 노화부장이 좀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자문하는 노조에 변호사가 연락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이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행위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왔어. 처리.
불이나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상상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당장 고만 발생하면 그 사업장에서 그 작업 공정에서 자꾸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됐어. 그 물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 물질로 수치, 우리 작업하는 수준은 또 별거 아니죠. 근데 그 공정에서는 암이 발생. 그러면 경험으로 보면 어때요? 야, 그거 상자인데 그 물질 그거 하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상상하면 아니 옛날에는 뭐 삼성 직업병은 인정됐다. 옛날에 그죠? 뭐 그게 아니었지. 주장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상상하게 되면 야, 왜 사업장에서 계속 암이 유발하는가 이렇게 얘기가 달라져요. 물론 환경도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주장한다고 그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노화부장이 누구를 먼저 선택해요? 우리 지회장님하고 지부장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부들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업이 확정되려면 조합원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우리 가부들 같이 하시는 가부들을 그 환경이잖아요. 그게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건 이 세계가 경합하면서 해결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이고 괜찮은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취소.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제들이 현장 활동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방향과 주체와 경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의 변화,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이런 일반적인 걸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노안이라고 쓰는 건 왜 언어의 변화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지들 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근로자라고 부르지 않죠. 만약에 우리 금속사업장에서 근로자 여러분 하면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한국노총사업장에서 근로자라고 해요. 저하고 근로자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같은 분사. 왜 그 한국노총 일부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 근로자라고 여전히 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근로자라고 말을 왜 하세요? 그 언어가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우리 뭔가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근로자보다 노동자가 약간 센 느낌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약간 가오가 산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을 하는 자고 근로자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근면한 노동자잖아요. 근면은 누가 평가하는 거죠? 사업자가 평가하는 거죠. 근로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나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근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언어를 변화시켜야지 사고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좋은 말을 써요. 이 망할 새끼야. 진짜 망할 수 있어. 잘 되고 언어라는 동지를 부를 때 우리가 왜 동지라고 불러요? 어이! 라고 동지라고 얘기함으로써 의식을 같은 똥도 치잖아요. 식당에 가고 금속사업장 말고 식당이 엉뚱한 데 가고 여기 오다가 식당에서 막 밥 먹다가 어이 김동지 이러면 식당 사장님이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뭐지 저거 그지만 우리 왜 그 말 써요? 우리 조합원 동지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언어를 변화시키나 변화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노동 활동할 때, 현장 활동할 때 언어를 공부해요. 어떤 언어를 공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당연시하던 그런 언어들을 찾아서 바꿔내는 마치 우리가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하듯이 사람을 노안이라고 하듯이
가능하면 노동자의 언어로 바꾸려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의식도 같이 변경됩니다. 물론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고의 변화입니다. 언어를 변화시키면서 사고가 변화하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사고가 변화해 행동이 변화하는데 사고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 언어가 변화돼서 변화하기도 하고 자, 동지들이 현장에서 투쟁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가 더 나의 말을 더 친화적으로 받아들일까? 어떤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일까? 같이 투쟁을 그걸 해본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걸 겪었던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죠? 의식이 변하고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경험을 갖고 해봤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언어가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돼요. 일이 되지.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사나이 같은 거 가서 막 고생하면 막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죠. 육체적으로. 근데 막 군대에 같이 있어요. 우린 정우야. 다시는 안 보죠. 어쨌든 그런 게 왜 그게 생기냐면 사고에 변화하는 거야. 그걸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단협을 하든 모든 싸움을 할 때 거저 주면 안 돼요. 거저 생기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노력해서 얻게 하는 경험을 가져야 그런 경험을 가져야 조합원이 활동하고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딱 봐도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약간 리본이라도 하나 달잖아. 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사고를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참여하고 움직이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 뭔가 어떤 것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방 출장을 다니면 KTX를 타고 SRT 주게 할 때가 있어요. KTX, SRT. KTX는 전국 철도노조 국보에서 가장 강력하다 철도노조.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조끼 입고 항상 리본 달고 있어요. 그 역에 그 노동자들이 항상 달고 있어요. 아주 부담스럽지 않아. 늘 그래서 그게 유니폼 같아. 늘 그래요. 정말 늘 뒤에 등장이 붙여져 있고. 근데 SRT는 노조가 달라요. 그 철도 노조가 아니에요. 그 법인도 틀리고 해서 독자 노조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들도 리본을 하더라고. 예, 좀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철도 노조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동네에서 데모하면 일부러 찾아가서 봐요. 무슨 데모로? 네, 들어보고 뭐야 쌍는 거 아니잖아. 가더라고. 너무 궁금해요. 무슨 데모를 하는 거야. 집값 올려라 그런 데모도 가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싸움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어떤 투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KTX도 그렇고 SRT도 어떻게 보면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번에 저는 무슨 요구를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KTX에 있는 철도 조합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그랬잖아요. 그죠? 늘 그냥 때로는 고객 중에도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달고 해? 그런 막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일 없고 시간만 없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했지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그냥 당당히 해요. 근데 SRT 있는 분들은 내가 뚫어지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더라고요. 약간 쫄리는 거야. 내가 막 항의할까봐. 야, 내가 36,500원 했는데 왜 너가 리본을 달았어? 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사고의 변화가 아직까지 행동의 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생계로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생계로 농사를 하고 있어서 그 동지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상담하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 번 쫓기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봤더니 앞뒤를 바꿔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꿔 입어?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앞에 못 보잖아. 뒤만 보고 있잖아. 볼 거 아니야. 식당에서 사람들이 뭐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정기적으로 10분마다 가라. 야, 내가 그랬지. 야, 진짜 네가 찐이다. 야, 네가 찐이야, 찐. 그때 찐이란 말은 없었는데 아마 와 최고야. 우리 위원장 최고다. 경험인 거죠. 당당하게 이 시기에. 그 사람은 노조위원장 하기 전까지 노조에 못잡고 송곳에 나오는 중국 드라마는 그런 거야. 거기 그게 중사인 얘기잖아요. 그 시기에 사고의 변화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사실은 행동의 변화는 되게 순환을 해야 돼. 즉, 투쟁의 경험을 가져봐야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야. 이기든 지든 해야 돼. 그래서 싸움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싸움을 안 하고 얻게 된다고? 그건 절대 의심하지 않아. 그냥 동지가 가져다 주는 거야. 동지는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안 가져다 주면 욕먹는 거야. 노동조합의 어려움이 있죠. 왜요? 노동조합은 선거를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나도 어때요? 뽑히면 왕이죠. 아무리 이상하게 뽑히면 최고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상하게 뽑히면 오해하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대중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의 정서를 배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대중들이 이거 못해서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라고 말을 들을 때 과연 그 대중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걸까? 아니면 활동가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 도대체 뭘까? 저는 둘 다 영향을 줬겠죠. 환경도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갖다 주는데 다음에 우리 투쟁합시다. 그러면 투쟁을 하고 싶나요? 아무것도 안 해서 갖다 주면 아무것도 안 한 대로 갖다 줘야 훌륭한 강구 아니야? 그죠? 아니 쟤는 전대 강구들은 전대 집행부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갖다 주고 막 민원도 잘 해결해 줬는데 이번 집행부는 이상해. 자꾸 뭘 하지? 다음에 안 뽑아야겠어. 그렇게 숱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하는 간부가 될 거 아닙니까? 당선이 돼야 되고 아니면 또 우리 지부장님 당선되고 싶고 큰일 해야 되고. 자, 이 변화라는 것이 언어의 변화,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 슬픈 때는 뭐냐면 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20년 정도 했던 동지가 저한테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동생 김정환 동생 조합원이 악귀 같아요. 악귀 알아요? 악귀 그렇게 만나는 게 두렵대. 하도 해달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안 했어.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악귀 같대. 근데 예를 들고 큰 노조면 지부장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쳐다보기도 어렵지 모르지만 여기 한 노조는 한 300명뿐이 안 되니까 서로 다 얼굴을 안 사요. 너무 악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술을 먹고 좀 취하기도 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조합원을 악귀처럼 바라보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20년 전 노조는 우리 동지를 악귀처럼 바라보는 게 슬픈 거 아니야. 두 번째, 진짜 악귀 같은 거야. 근데 그 동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악귀 같은 조합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무엇을 위한 활동이냐고 했을 때 저는 그 방향 속에 조합원도 주인이 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책임이 더 클까요? 의무가 더 클까요? 책임이 더 크겠죠. 의무가 크면 뭐예요? 노예죠. 오케이? 의무가 책임보다 큰 거는 뭐예요? 책임은 뭐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의무는 뭐예요? 수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텍스프리 공항 갈 때 그거 제일 좋아해요? 텍스프리가 뭐예요? 듀티프리 의무를 면제를 좋아하잖아요. 책임은 뭐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 쓴다고 오해합니다.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예요. 그걸 뜻풀이 하면 뭔지 아세요? response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원래 책임은 응답이라고. 응답은 누가 해?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는. 그러니까 책임은 의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합원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조합원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 국민은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지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두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고로 언어가 사고로 우리가 목표 중에 우리가 현장 활동할 때 목표 중에 뭐예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뭐예요? 계속 조합원이 귀찮더라도 주인에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언어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인 거죠. 적당히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면 당선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당선이 안 되면 집회도 못 하니까 이게 적당히 괴롭혀요. 이게 근데 아예 안 괴롭히면 안 되죠. 책임을 딱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 돈 내면 자본이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나오고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평생 해봤더니 자판기였어? 불행하잖아요. 그죠? 불행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동지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이 별거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사는 세상하고 그냥 돌아가고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산다는 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 노동조합 활동했는데 자판기 없다면 너무 소름돋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는가가 그 안에 경로에서도 중요하고 주체에서도 중요하고 방향에서도 보여요.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활동한다면 조합을 주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알 권리, 차별 권리, 도발 권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자, 산업, 산재,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이 세 가지 권리 중에 알 권리죠?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알면 예방 효과가 많겠죠? 네. 현장에서 알면 뭐예요? 그래서 많이 알아, 박사야. 되면 뭐 할 거야? 주체는 참여하고 거부할 때 주체가 되는 거야. 알고만 있다고 주체가 되는 게 알면 뭐 할 건데? 야, 저거 먹으면 죽는단다. 이렇게. 야, 저거 먹으면 죽는단다. 먹지 마. 앞으로 먹지 마. 저거 다루지 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알 권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참여할 권리가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형성돼야 알 권리가 제대로 형성된 거지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즉 이거죠. 사용자가 자본가가 야 너 위험한 거 알려줬다? 어? 너 이거 위험한 거야? 너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로봇 막 할 때? 알았지? 근데 사고가 났어. 근데 알려줬는데 저 새끼 사고가 뭐야? 이 사람이 왜 로봇 안에 들어갔는지 왜 로봇은 갑자기 작동했는지 김영민이 죽었을 때 고가지가 된다는지 알아봤을 때 야! 왜 적당 컴페이터에 든 거야? 거기 위험한지 다 알려줬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교육 때 그런 거 알겠어요? 야 저기 기어들어가면 된다 위험해 라고 했겠죠. 자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뭐 할 것이오? 참여하고 거부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학제상, 학문상 알 권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현장에서 알 권리가 참여할 권리가 거부할 권리가 조화롭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가가 사용자에게 명분을 주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잖아. 무엇을 알아야겠어요? 무엇을 알아야겠냐고.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노동안전보호 활동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위험하고 이거 위험할 때 대피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돼? 제일 알아야 될 것은 이 노동의 주인은 너야.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알 권리의 시작이야. 내가 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노동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작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습기 그 사고 아시죠? 그 가습기 해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노동자가 가습기 노동자가 그 만들었겠죠? 그 약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에게 야 이거 저 마스크 쓰고 일하면 안전해 라고 알려줬겠죠? 그런데 그게 만들 때 마스크를 써서 안전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습기가 계속 돌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알 권리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당장 나한테만 위험한 건지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 쭉 나갔을 때도 어떻게 위험한지 알아야지. 왜? 나는 노동자이며 시민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모두의 그죠? 무엇을 아느냐에 상상을 하란 말이지. 경험적으로 이거 MSDS 알고 이거 다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이게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라는 것도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얘기하겠지. 야 이거 작업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다 이 새끼야. 내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드는 물질이나 무엇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자동차를 대충 만들었더니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럼 나 월급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죄책감 안 돼요. 똑같아요.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단순히 무엇이냐를 나를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게 해야 돼요. 자본가들이. 그래야지 우습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쟤네들 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얘 참 좋은 애 하는 순간 진짜 뭔지 아시죠? 의문만 있는 거예요. 고참할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요? 자, 산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거야? 참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거는 촬영이 되고 있어서 좀 얘기하기 그런데 일단은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검진의 결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개인정보를 빼고 참여 권리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노안위에서 어떻게 해요? 검진 기관을 설정하죠. 그죠? 또는 단협에서 검진 항목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그 법상 테두리에 보상하는 것들은 그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여할 권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참여할 권리입니다. 근데 나는 특히 대공장에서
방짝에서 숨어. 그냥 그거는 의료기관 돈 벌어주는 거고. 지금 자석이 필요하면 일단 이렇게 그러세요. 그것을 사가지고 MRI가 자석 걸리는 거세요. 아무 소용도 없어. 의미도 없는 거야, 실제로. 그냥 우리나라 의료자본이 하도 지랄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조합원이 보기엔 좋잖아요. 와, 한번 자석 돌리고 왔어. 역시 의료자본이 짱. 야, 자석 2번 돌리면 안 돼? 이렇게 하죠. 필요한 검사와, 그러니까 허리에 MRI 찍는 그런 검사는 필요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은 자석을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게 참여한 걸로 했지. 참여한 걸로 한 거잖아. 하지만 그런 걸로 중요한 거. 진짜 그런 돈 있으면 딴 데 쓰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 의료자분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현장에서 더 필요한 안전한 데 더 투자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참여의 권리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걸 항상 분명해요. 조합원 제일 싫어하죠? 귀찮잖아. 1년에 조사가 100개야. 얼마나 많죠? 그걸 막 하라고 귀찮단 말이야.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참여의 권리가 산업법의 참여의 권리는 대부분 뭐예요? 근로자 대표의 참여의 권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행으로 노합부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부장이나 지회장이 참여의 권리의 당사자인데 보통 대행을 노합부장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참여의 권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여의 권리, 아까 경험의 축적, 경험의 나눔, 공통된 경험이라고 얘기했다면 수학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이 참여의 권리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해야 되죠. 자, 거부할 권리 누가 해야 되는데 최고로 중요한 거부할 권리. 이 거부할 권리가 만약에 조합원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최고겠죠. 근데 신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부할 권리는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거죠, 사실. 그죠? 보통 그런 거죠. 빵 터졌어. 뛰어! 뭐, 예를 들면 지구인 날아가서 우와! 그런 거지. 뭐, 야, 이거 위험해. 이거 안 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원래 거부할 권리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위험할 것 같으면 거부하는 거거든요, 원래. 위험해서 이렇게 빵 터져서가 아니라. 근데 거기도 모자란데 또 누가 하냐 이 문제죠. 그게 뭐 노합부장이 와서 여기 라인 멈춰 뭐 이런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실제로 거부할 권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서비스 노동자가 커피를 팔고 있는데 커피 1,500원짜리 먹는 사람이 마스크를 내리고 야, 내가 1,500원이나 주고 있는데 서비스가 이렇게 개가 있냐? 막 가는데 그 노동자가 손님한테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개쌍로 다 듣고 울고 매니저가 이제 거기서 너는 일하지 마. 이게 아니죠. 그죠? 다른 거죠. 그 피해를 입을 때 거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전화하면 그런 거 나오죠? 산업법에 의해서 응대 노동자에게 뭐 그런 거 나오죠? 그 노동자가 개쌍용을 다 먹고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개쌍용이 나오는 순간 딱 그렇게 해야지.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일일이 어떻게 체크를 해요? 매니저, 그죠? 당사 노동자, 회의라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실 노동안전 보건운동, 현장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분투 과정은 이거예요. 얼마나 알고요? 우리 얼마나 알 거야? 누가 참여를? 누가 거부할 거야? 이게 각축이 지난 20년 동안 법 제도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요즘은 얼마 전에 GM에서 하나 잘렸던데 라인 잡아가지고 잘렸어요. 그 진화대수를 같이 잡았어요. 라인 잡았다 이거. 라인 잡는데 뭐 거부하는 건데 야! 이 생산 합의된 대로 안 하고 왜 빛을 올려? 왜 해보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야, 내가 그랬는데 GM이야 지금 그 공장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대자동차로 모르겠어. GM 거의 다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뭐 있어? 아니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것저것 해서 그거 못 잡고 보면 계속 이 공장은 계속
그래야 현장이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냥 조합으로 지내면 되는데 노동안전보건 광고하세요? 여러분 그냥 조합으로 지내면 되는데 노동안전 광고 한 몇 년 하면 또 딴 거 하죠. 조직부장도 하고 하겠죠. 왜 그런 거 하세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변화는 내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변하면 조합원이 변한 거지 뭐 여러분 훔친소도 아니고 내가 뭐 대신 싸워준 사람도 아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긴 해요. 관종이 있는데 관심 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인 그런 사람 제외하고 왜 그렇게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확실하죠. 가장 좋은 시간 끝나기 전이죠. 자 여기 심슨 가족이 있어요. 심슨 왜 심슨 갑자기 4월 28일 날은 어떤 날이죠?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죠. 그죠? 왜 그게 생겼어요? 그쵸? 대구 공장에서 심슨 인형 만들던 그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자본가가 밖에서 불을 벌어진 거죠? 그게 다 죽잖아요. 이제 한 거야? 와우!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들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4월 28일이니까 4월 28일에 다 죽었나 보다. 아니요,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은 5월에 있었어요. 근데 국제노총에서 4월 28일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캐나다 노총에서 4월 28일을 산재보험 혁신의 날인가 그걸로 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4월 28일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안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4월 28일 되면 추모해요. 여기 써주죠. 관성과의 투쟁. 사실은 노동안전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 뭐 일상들이 다 관성과의 투쟁. 관성이 뭐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관성이 이렇게 그 공을 딱 던지면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쭉 나아가는 그거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과의 투쟁. 자,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4월 28일 날 세계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추모를 해야 됩니다. 추모해야 기억하고 우리 행동을 교류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뒤까지 계속 추모만 하고 있으면 어떨 겁니까? 추모하는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모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연단에 있는 제가 이제 거의 빠짐없이 가는데 그래도 거의 빠짐없이 갔어요. 이 추모에 할 때 집회할 때 몇 번 빼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단에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그런 날이 없어져야겠어요. 우리 금속노동자, 우리 공공노동자 투쟁했어. 우리 사망노동자를 세상에서 죄악살 딱 그래고 멋진 말. 그리고 저는 그걸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하할 그런 생각도 없고 저는 그 동지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추모를 하는 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즉 육방하에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4월 28일을 추모를 하면 사회변화 한쪽은 나오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입방아가 없죠. 왜 입방아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사망 노동자들이 왜 죽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죽은 일이에요. 그렇죠? 입방아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입방아가 되나요? 문제가 돼야죠. 문제가 돼야 입방아가 돼요.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4월 28일 날 이건 어떨까? 4월 28일 우리나라 노동자도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고 전국의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유 때문에 죽으니까 이건 어떨까? 전국의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된 200만 노동자들이 아니야 한국노총 좀 빼자. 100만 노동자들이 아니야 저기 서비스 좀 있는 거 빼고 공공 좀 있는 거 빼고 그래서 금속 노동자들이 20이
4분 28초 묵념을 해서 작업을 거부하면 돼요. 제 상상입니다. 4월 28일 날 전국의 금속사업장이 조업을 시작하고 나서 딱 라인을 멈추고 생산을 멈추고 4분 28초로 묵념을 해요. 미친놈아, 이 새끼들 미쳤네. 야, 세상에서 죽은 노동자 4분 28초도 추궁 못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생산이? 야, 우리 형제, 자매, 동지들이, 노동자들이 죽었는데 오늘만큼은 4분 28초 묵념할 수 있잖아. 조합원에게 선택할 수 있잖아. 4분 28초 생산 한번 멈출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경험이 있는 동지들에게 이 미친놈아 지금 현장에 어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전 그것도 좋아요. 전 그렇게 논쟁하고 싶어요. 그냥 4월 28일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추모에 여기 프레카드 걸고 야 저기 뒤에마다 하나씩 거는 거야. 다 문구 나와 있어. 그것도 좋지만 정말 산재노동자들, 재노동자들이 추모하고 죽음을 끝내고 싶다면 논란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가 쉽겠어요? 조합원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부터 투쟁인 거예요. 야, 우리 역시하고 4월 28일 멈춰서 묵념하자. 조합원, 야, 그럼 임금 가지는 거 아니야? 야, 그 민영사상 책임은 누가 지냐부터. 그죠? 그렇게 논란하는 거예요. 원래 운동이란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는 활동이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 헬스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운동. 움직이는 거라고 해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찰이 필요하고, 갈등이 필요하고, 논란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2시간 동안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운동이라는 걸 하고 싶다면, 또는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관성해서 세상을 멈추고 싶다. 아니, 세상의 노동자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노동자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행위예요. 자본가들이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 행위만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제 얘기를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헌법 33조에 노조를 하게 돼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건법에서 노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여회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헌법 제33조도 문제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건법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 단역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봅니다. 그 얘기는 자본가가 이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역 문제 있다는 얘기거나 헌법 제33조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짜증스럽고 불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짜증스러움과 불쾌함과 혼란스러움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면 방향과 주체와 경로에서 끊임없이 짜증스럽고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